손흥민을 경기장에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이제는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LAFC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손흥민 활용법의 완성판이죠. 7경기 6골,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활약. 하지만 단순히 개인 기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FC는 공격 효율 리그 12위에서 단숨에 1위로 도약했습니다. 지금 손흥민은 원톱과 프리롤의 조합 속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시절보다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며 더 위협적입니다. MLS 특유의 거친 피지컬 축구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완벽한 파트너십과 전술적 조화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하기 전 팀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격 효율에서 리그 12위에 불과했고 득점력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핵심 선수가 없었죠. 더 큰 문제는 MLS 특유의 환경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 거친 피지컬,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흐름, 그리고 기술보다는 힘을 앞세우는 수비 스타일.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이 리그에서 단숨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해도 바로 통할까? MLS 수비의 거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죠. 하지만 첫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의문은 곧 해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LAFC의 전술적 색깔과 손흥민의 완벽한 조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둘로 감독이 준비한 시스템은 손흥민에게 최적의 무대였던 거죠. 현재의 LAFC의 축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토트넘 콘테 감독 시절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3-4-3을 쓰고 상황에 따라 3-5-2도 가끔 섞어 쓰죠. 핵심 특징은 이겁니다.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미드블록에서 촘촘하게 수비를 세운 뒤 공을 탈취하면 곧바로 속도를 바꿔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콘테 감독 시절 토트넘도 정확히 이 패턴으로 수많은 득점을 올렸고 손흥민은 그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LAFC도 스티브 체룬둘로 감독이 같은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손흥민에게 최적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을 단순한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원톱 겸 프리롤로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기점과 종점을 동시에 책임지는 역할. 공을 받으러 내려와서 연계하고 곧바로 자신의 속도를 살려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손흥민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은 MLS 수비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완벽한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요. 하지만 상대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에 집중 견제가 몰렸죠. 두세 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라붙고 거친 몸싸움으로 리듬을 끊으려 했습니다. 초반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압박이 들어오고 동선이 제한되면서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팀 전체의 공격 흐름도 막히는 듯 했죠. 그런데 여기서 부안가의 장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강한 돌파력, 그리고 단독으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 상대가 손흥민에게 몰리는 순간 부안가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며 수비를 분산시켰습니다. 마치 체스게임 같았어요. 상대가 킹을 노리는 순간 다른 말들이 움직여서 전체 판세를 뒤흔드는 것처럼요. 이제 상대는 단순히 손흥민만 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압박 상황에서 손흥민의 진짜 능력이 더욱 드러났다는 겁니다. 견제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창의적인 움직임과 예상치 못한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마르티네스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형 윙어는 아니지만 짧은 연계와 로빙 패스, 그리고 공격적인 선택이 뛰어납니다. 볼을 잡으면 주저하지 않고 전방으로 찔러 넣고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어 줍니다. 정확히 손흥민에게 필요했던 유형의 동료죠. 손흥민의 플레이 패턴을 보면 내려와서 받아주고 다시 뒷공간으로 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밀어넣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뛰고 있고 부안가는 옆에서 견제를 분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는 순간이 정말 예술적입니다.
마르티네스의 침투 패스, 손흥민의 완벽한 타이밍, 부안가의 견제 분산.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주 같아요. 각자의 파트가 다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대 수비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누구를 먼저 막아야 할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찬스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MLS의 특성상 수비수들은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힘과 압박을 앞세웁니다. 박스 근처에서 거친 태클이 들어오고 전방 압박이 무리하게 걸리기도 하죠. 심판의 판정도 프리미어리그만큼 세밀하지 않아서 몸싸움이 더욱 격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혼자라면 고립될 수 있었겠지만 부안가와 마르티네스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만듭니다. 한 명이 압박받는 순간 다른 두 명이 즉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결국 손흥민, 부안가, 마르티네스의 장점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손흥민은 토티처럼 내려와 기점을 만들고 곧바로 자신의 속도를 살려 종점이 됩니다. 부안가는 압도적인 속도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마르티네스는 침착한 연계와 패스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격수가 동시에 가동되자 MLS 수비는 누구를 먼저 막아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누군가 한 명에게 집중하는 순간 나머지 둘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구조가 완성된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무의식적 호흡입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부안가가 자동으로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마르티네스는 그 사이 공간에서 연결점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함께 뛴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LAFC에서 더 자유롭고 더 위험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LAFC가 쓰는 3-4-3 전술은 우리 대표팀이 최근 실험한 시스템과도 동일합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이 완벽한 조합을 참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피니셔가 아닙니다. 토티의 연계, 부안가의 돌파,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자신의 플레이에 완벽하게 융합하며 새로운 공격 리더로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7경기 6골 팀은 공격 효율 리그 12위에서 1위로 도약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개인 기록이 아니라 팀 전체의 변화입니다.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손흥민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며 더 리더십이 있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 주변을 어떤 선수들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안지를 LAFC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건 그가 어디까지 이 조합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기대해보는 것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